7월 31일 10강 수학하의 내용 설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조합입니다. 조합. 순열 조합. 단어가 좀 그렇죠. 예. 근데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어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한다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순열이 되고요. 조합은 이 단어만큼 우리 일상 용어랑 비슷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무리가 이렇게 짝지어진 걸 보면서 이건 무슨 조합이야? 뭐 이런. 뷔페 가서 음식들 쫙 담아왔는데 여기 갈비찜, 생선회, 떡볶이 이렇게 해서 담아오면 야 그건 무슨 조합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조합 하고 이 조합이 같은 말이에요. 콤비네이션이고요. 영어로 하면 콤비네이션이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애매하네. 정의를 쭉 읊어대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 한다. 조합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NCR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 순열에서 시작을 해보죠.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에 3개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고 여기에 A, B, C, D, E라는 5사람이 접근하고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5명이 여기 와서 줄 서는 방법은 60까지 맞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순열이라고 했죠. 근데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좌석의 어떤 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냥 3명이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탈 수 있는 3명. 그러니까 여기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를 사진을 찍었을 때 얘기고 버스에 실제로 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솔직히 뭐 어디 앞좌석 뒷좌석 뭐 이렇게 막 우선순위를 크게 두진 않잖아. 좌석이 있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누가 타게 됐는가, 어떤 조합의 사람들이 타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60가지를 쫙 나열한다고 봤을 때 A, B, C가 저렇게 줄을 서는 경우, A, C, B가 줄을 서는 경우 B, A, C, B, C, A, C, A, B, C, B, A 이 6가지는 결국 A와 그리고 B와 그리고 C가 버스를 탔다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버스를 타게 된 결과예요. 요걸 조합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ABC 조합이 만들어졌다 라고요. 5명 중.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게 되는 사람들의 조합은 총 몇 가지일까요를 이제 세는 건데요. 이 셀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 C, A, B, D, A, C, D, A, B, E, A, C, E, A, D, E, B, C, D, B, D, E 이렇게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세면 되는데 그 5명 중 3명일 때 얘기지. 한 15명 중 7명 이러면 조합 못 만들걸요. 일일이 순으로. 그래서 그 세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 60가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순열에서. 순열은 곱하기로 세기가 쉬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60가지를 세. 그런 다음에 이 60가지에서 묶음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A, B, D가 있다. 그러면 이 A, B, D가 AD, B, BAD, BDA, DAB, DBA. 그러니까 살펴보면 이 60가지라고 하는 순열이 막무가내로 줄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6개씩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개도 빠짐없이. 이게 왜 6가지냐 하면 뽑혀 나온 세 녀석이 줄을 서는 방법의 수예요. ABC가 뽑혔다 라고 하면 그 ABC가 줄을 서봐 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6가지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묶음을 한 가지 조합으로 보고 이 묶음을 한 가지 조합으로 보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묶음들을 하나씩. 예,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나누기의 원리죠. 나누기의 원리. 12개의 나무 연필이 있는데 다 쓰죠. 한 더즌의 나무 연필이 있는데 이거를 3개씩 묶어서 같은 색을 칠하려고 한다. 몇 가지 색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12를 3으로 나누어 4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몫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바로 묶음의 개수예요. 12개를 3개 묶음으로 하면 몇 묶음이 나오겠느냐라는 대답이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60개의 줄석이 나열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거를 3팩토리얼 개씩 한 묶음으로 만들 때 몇 묶음이 나오겠느냐라는 질문. 그 대답이 바로 조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예. 아무튼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NCR의 개수를 세고 싶다면 순열에서 출발하는 것이 편하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NPR을 순열을 R 팩토리얼 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철저하게 순열에 의존한 계산법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계산법은 원래 순열의 계산법인 n-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r 플러스 1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게 현실이고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론에서 수식으로 좀 예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녀석이 요거 분모 분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순열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된다고 했죠. 이게 순열인데 그걸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어 준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조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이 NPR, 즉 순열에서의 특이성을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어떤 거냐면 N 콤비네이션 N 콤비네이션 N개 중 N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N개 중 N개를 뽑는 방법의 수. 우리는 이 대답을 알아요. 여기에 지금 이 반에도 당장에 5명, 6명이 와 있는데 이 6명 중 6명을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아내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조합을 잘 만들어서 뽑아내는데 6명 중 6명을 뽑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요? 한 가지겠죠? 6명 다 나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을 요 안에다가 n자리에 r자리에 n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n 팩토리얼에 0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우고 0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이때도 0 팩토리얼이 1이어야 된다라는 약속에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0 팩토리얼 1로 하자.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n 콤비네이션 제로. n 콤비네이션 제로. 여기 6명이 있는데 아무도 안 뽑을 거야.
예, 아무도 안 뽑는 조합으로 내가 뽑는다면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는 0이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안 뽑는데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예, 계산상으로 보시면 R 자리에 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서 여기다 0,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 팩토리얼 아까 1이라고 그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뽑지 않는 행위를 한 가지 방법으로 친다. 아무도 뽑지 않는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C0는 1입니다. NCN도 1이고 NC0도 1이다. 이렇게 예, 납득을 좀 해줘야만, 아니 납득이라기보다는 납득은 안 되지만 예, 수긍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받아들여줘야만 이 나름대로의 수학 체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요, 그 개념을 떠나서 계산상에서 약간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를 해볼게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 5 콤비네이션 3이 있다 그래봐요. 5 콤비네이션 3. 그럼 n이 5고 r이 3이죠. 그럼 이거를 시키는 대로 연산을 하면, 5 팩토리얼 나누기, 여기에 두 개의 팩토리얼이 이렇게 곱해지는데 그 중에 n-r 팩토리얼 5 빼기 3이 있어요. 5 빼기 3. 근데 이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 5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쓰냐. 5 빼기 3은 암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뺀 다음에 바로 2 팩토리얼 이렇게 쓰거든요. 팩토리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거 r 팩토리얼을 씁니다. ncr 할 때 r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서 쓰게 돼요. 이에 비해 OC2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5개 중 2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 항구의 수. 계산해 보시면 5 팩토리얼에 5 빼기 2 팩토리얼을 나눠요. 이렇게 3 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왜 양쪽으로 썼는지 알겠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곱하기는 정수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꾼다 해서 다른 숫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6명이 있어요. 6명으로 할 걸 그랬나? 6C4가 있다라고 하면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되는데 이게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도 돼서 결국은 6C2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의미상으로 봐도 그래요. 여기 6명이 있는데 야 여기 저기 먼저 조기 퇴근할 2명 뽑자. 2명만 나와봐. 아니면 2명 니네 가위바위보에서 뽑혀 나와봐.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예람이랑 진우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람이 진우 나와 라고 하는 명령어랑 예람이 진우 나와서 니네 먼저 집에 가 라고 하는 말이랑 아이고 씨 이름 다 부르려니까 힘드네. 나머지 4명 남아서 마지막까지 공부해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2명 뽑아내는 것과 4명을 남기는 것이 입장상에서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경우의 수가 2명을 뽑아 4명이 남아. 그 뽑힌 4명이 남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6C4와 6C2는 같은 말이에요. 5C3과 5C2도 같은 말이에요. 언제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법칙화시키면 이런 문장을 법칙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NCR과 NCN-R은 같은 것이다. 라고요. 항상. 그래서 아까 이거 NCN과 NC0는 같은 말이다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N명 중 아무도 안 뽑을 거야랑 N명 중 N명을 모두 뽑을 거야는 같은 말입니다. 경우의 수가 같아요. 다 나와 이러면 아무도 남지 마 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조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편안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인데
이 n-r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좀 혼란에 빠뜨리곤 해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걸 5 빼기 2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3이라고 쓰지. 이게 문자로 표현하니까 하나의 계산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연산된 결과.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조합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P와 Q의 합이 n이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NCP와 NCQ는 같은 말이다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n 팩토리얼에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모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얘와 얘를 더했는데 그게 n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합이다. 이 밑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n이 나오면, 분자가 나오면 조합이다. 그때 그 조합을 내가 NCP라고 쓰냐 NCQ라고 쓰냐는 내 마음이다 이거죠. 더 작은 숫자로 알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8명 중 6명을 뽑는 것보다 8명 중 2명을 뽑는 게 더 짧으니까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계산상으로도 그래요. 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좋아요. 특강이니까요. 이거는 만약에 이 정규 수업에서 가르치는 순서라고 치면 거의 맨 마지막 문제 풀 때 어떤 유형 하나를 들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특강 중이므로 한꺼번에 다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NCR은 N-1CR 더하기 N-1C R-1과 같다 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외울 수 있을까요? NR, N-1, N-R, R-1, R 뭐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일단 계산 좀 해볼까요? 지금 이상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죠. 콤비네이션이라는 것은 내부에 어떤 그 기작을 이렇게 담고 있는 하나의 약속 기호니까 이 상태에선 계산이 불가능해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려면 얘의 약속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n-1 팩토리얼 왼쪽 놈을 분자해 왼쪽 숫자를 분자해 그리고 나누기 얘네 둘을 뺀 값의 팩토리얼을 n-1 빼기 r 팩토리얼을 여기에 그리고 오른쪽 첨자를 여기에 이렇게 써주셔야 이게 이제 본격적인 조합의 약속이 됩니다. 왼쪽 첨자를 분자해 분모에는 얘네 둘 뺀 거 팩토리얼 오른쪽 거 팩토리얼 이렇게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왼쪽 아래 첨자를 여기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뺀 것을 분모해 그럼 n-1에서 r-를 빼면 n-r 팩토리얼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r-1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문자들이라서 혼란이 올 게 분명해요. 당신들의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숫자로 변환해서 생각하시면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두 녀석은 통분 및 연산이 가능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이 오른쪽 숫자 보세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여기 r 팩토리얼이 있어요. 얘를 5 팩토리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팩토리얼. 그러면 이게 r-1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얘가 4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녀석의 분모와 분자에 둘 다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럼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 5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얘기하면 위아래에다가 동시에 r씩 곱해주는 겁니다.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강호 나 똑같은 얘기 또 설명해야 돼?
왜 분자에도 곱해요? 이러지 말고. 이걸 내가 등호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등호로. 얘와 얘가 같다. 그럼 이 숫자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분모에 r을 곱했다면 분자에도 r을 곱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되는 거지. 이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했다. 그러면 이쪽 r 팩토리얼, 이쪽 r 팩토리얼을 통일하게 된 겁니다. 통분이라는 건 분모의 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의 다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n-r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n-l을 그냥 하나의 숫자 k라고 해보십시다. 이게 k. 그럼 k 팩토리얼이죠, 이거. 그럼 얘는 n-r-1이에요. 이 k보다 하나 작은 애예요, 이거. 이게 k-1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은 분모가 되기 위해 내가 이쪽에다가 뭔 짓을 해야 된다면, 통분을 위해 뭔 짓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곱하기 n-r일 거라는 거예요. 얘보다 하나 큰 수, k에 해당하는 수. 그러니까 여기에도 n-r을 이렇게 곱해줘야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지워지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꿔진 결과물이 뭐냐 라고 하면 왼쪽 수는 n-r 팩토리얼로 바뀌었고 오른쪽 수는 r 팩토리얼로 바뀌었고 분의 이제 분자 두 녀석을 더할 차례죠.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n-1 팩토리얼이라는 공통인수를 아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걔네를 동시에 빼요. 네, 한마디로 뺀다는 게 이제 묶는다는 거죠. 묶는다. 인수분해해서 묶는다. n-1 팩토리얼을 묶으면 이쪽으로 n-r이 남고 저쪽으로는 더하기 r이 남죠. 그랬더니 신비롭게도 마이너스 r과 플러스 r이 서로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내다. 65431 곱하기 7 65431 곱하기 7 5431 곱하기 6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계산을 마치고 나니 이 녀석은 n 콤비네이션 r과 같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의미는 둘째치고 단순 한 수식의 연산만으로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는 요거 한마디 해놓고 이제 의미로 얘기를 할게요. 의미로. 이게 이제 실제 숫자를 써보면 6C 3은 5C3 더하기 5C2의 합과 같다 이런 건데요. 저기 N자리에 6을 R자리에 3을 한번 넣어봤어요. 너희들은 실제 사례로 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니까. 자, 여기 우리 반 생각하죠. 우리 반. 우리 반이 있어요. 네, 특강반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6명 중 3명을 순서 고려하지 않고 3명 나와 여기 사진 찍게 줄 좀 서봐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럼 여기에 3명이 나와서 서는 줄 빼고 줄 서지 말고 그냥 3명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올까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상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아, 이런 경우가 있겠군. 이렇게요. 네, 정답을 말하자면 20가지인데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근데 그 모든 경우를 상상하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 상태에서 오늘 수민이가 없으니까 현 상태에서 홍일점이
예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20가지 경우의 수를 내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빠바바바박 찍었는데 20장의 사진이 나오겠죠. 그 20장의 사진 중에 예람이가 있는 사진과 예람이가 없는 사진이 있어요. 맞아요?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을. 6명 중 3명 나와서 우리 졸업사진 좀 찍자라고 했는데, 이 사진들이 총 20장이 찍힐 거야. 근데 실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상상상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찍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내가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는 예람이가 있네? 여긴 예람이가 없네? 여긴 예람이가 있네? 여긴 예람이가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쫙 하면 이렇게 두 부류가 생기겠죠. 두 개의 굴락? 두 개의 그룹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한쪽 그룹은 예람이가 꼭 들어있는 사진들, 한쪽 그룹은 예람이가 없는 사진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우리 집합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어떤 원소가 꼭 포함된다, 꼭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예. 근데 이게 있다와 없다로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겁니다. 얘가, 우리가 이렇게 6명 중 3명을 뽑아, 이렇게 3명씩 있는 사진을 쫙 찍었는데, 이 안에, 예람이가 오늘 검정 옷을 입었어요. 아니다. 이 색깔이 너무 안 튀어서 안 되겠다. 요렇다는 거지, 지금. 요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진은 예람이가 있고, 어떤 사진은 예람이가 없어요. 예. 이거를 두 부류로 나누면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6명 중 예람이를 빼버려. 예람이를 너 빠져. 이렇게 한 다음에 5명의 남학생이 있잖아?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뽑아서 여기 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OC2죠. OC. 5명 중 2명을 뽑아. 그런 다음에 예람이는 저 문 옆에 서 있다가 사진 찍을 때마다 와서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룹이 예람이가 꼭 포함된 사진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예람이 너 빠져! 라고 한 다음에 남학생 5명 중에 니네 3명 나와. 라고 하면 여기 남학생 3명이 나왔어요.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는 예람이가 절대로 들어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꼭 포함되는 경우와 꼭 불포함되는 경우를 합치면 전체 경우가 나온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자에서 그 상상을 해보세요. NCR, N개의 원소 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뽑아내는 전체 방법의 수는 특정 1인, 내가 지금 예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게 승수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을 지칭하는 거야. 특정 원소 하나를 지칭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소가 꼭 있는 경우와 꼭 없는 경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원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항상 n-1개가 됩니다. n-1개가 되고 뽑을 때 그 한 명이 들어갈 자리를 고려해서 r-1개를 뽑은 다음에 그 원소 하나를 쏙 집어넣으면 r개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꼭 포함하는 경우가 되고 하나를 뺐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다 뽑아버리면 그 r개의 원소 안에는 내가 지금 빼버린 원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절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절대 포함하지 않는 경우, 꼭 포함하는 경우를 합치면 전체 경우가 나온다. 바로 이 법칙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고 뭐 그럴까 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일을 불러일으켜요. 예, 이 원리가 뭐 우리 그 인류의 과학사나 수학사 쪽에서도 아주 큰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 원리를 처음에 설명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의 어떤 책
체계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스칼의 삼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하나의 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거의 뭐 한 단원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어쨌든 조합을 배우는 와중이니까 조합 중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설명이 되어주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개념 설명, 우리 매너리즘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졸려오고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순열이라는 건 배움은 굉장히 짧다. 그런데 이웃하지 않게 뭐 적어도 자음과 모음이 앞에 오게 뒤에 오게 뭐 자연수의 개수는 기타 등등 하는 이런 것들은 순열이라는 이론을 배우면서 얻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건 오로지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풀이의 방법의 수에 특화된 수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수학 이론?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문제를 접하면서 걔네들을 외울 수밖에 없는데 조합도 마찬가지겠죠. 배움은 끝났어요, 지금. 조합의 배움은 끝났는데 조합에 관련된 이론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트러블 상황을 만나고 그 트러블 상황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세야 돼라고 할 때 조합을 쓰는 그 조합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의 문제로 따로 배워야 됩니다. 따로 배워야 되는데 그럼 그 범주가 있겠죠. 범주. 조합이 사용되는 범주, 순열이 사용되는 범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쪽이 크냐면 상대도 안 되게 조합이 큽니다. 조합이 사용되는 범주가 순열이 비교도 안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실제 이런 경우에는 꼭 이걸 써야 돼 라고 이제 뭔가 정리해서 좀 전달해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것 같으면 이거 몇십 페이지 써야 돼요. 몇십 페이지. 조합은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써야 돼.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으면 정말 많은 경우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뭔가 기억하기 편하고 특화된 내용이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꼭 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 위에서 저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 라는 상황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가 원 위에다 점 찍을 때예요. 원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요. 어떤 경우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7개의 점이 있네요. 이 7개의 점 중에서 연결하여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 직선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 얘를 세려고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7개쯤 되니까 뭐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셀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셀 수 있어요. 실제로 중학교 때 이렇게 세기도 했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이 점 하나 1번을 기준으로 내가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다. 이렇게 6개를 세요.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바꿔서 2번 점을 기준으로 내가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다. 또 색깔을 바꿔서 3번 점으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점이 총 7개니까 7개마다 자기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점에 선을 연결하는 거니까 6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직선이 나오는데, 그게 합치면 7, 6에 42개다.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나중에 보시면 1번 점에서 2번 점으로가 1번 기준으로 직선을 셌을 때 하나, 2번 기준으로 직선을 셌을 때 하나가 사실은 같은 직선이었죠, 이게. 사실은 같은 직선. 그러니까 보이는 점마다 다 보면 선이 2개씩 그어져 있다. 색깔선이 2개씩 그어져 있고, 우리는 이 2개를 하나의 선으로 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게 중학교 때 방식이었어요. 이게 중학교 때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달리 쓰면 7개의 점이 있다. 그 중에 2개를 선택하여 직선을 잇는다. 근데 순서를 고려한다 라고 하면 1에서 2로, 2에서 1로 그 2가지 경우를 여기서 다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걔를 2 팩토리얼, 그 2점이 줄 서는 경우로 나누어 주면 결국 7 콤비네이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 중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총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그거요. 7개 점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둘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럼 2점을 뽑으면 어쩌라고? 뽑으면 연결하라고요. 그러니까 2점을 뽑는 경우와 연결하는 경우를 1대1 대응으로 보는 거죠. 뽑기만 하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7명의 사람이 있어. 여기 이제 수민이까지 왔다면 7명이겠지. 7명의 사람이 있어. 야, 니네 저로 이제 오늘 헤어져야 되니까 서로 악수해. 라고 했을 때 서로 인사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 교실 안에서는 몇 번의 악수가 이루어졌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니들 입장에서는 나는 나 말고 6명에게 악수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6번일 거예요? 그러면 6번 곱하기 7명이니까 6, 7, 42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악수한 누군가는 지 악수의 횟수 한 번을 나랑 한 걸로 셀 테니까. 악수는 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7명 중에 7명이 서로 악수를 했을 때 이 교실 안에는 몇 번의 악수가 이루어졌는가의 경우도 바로 7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7명 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C2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너희들에게 문제적 상황은 여러 가지가 주어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7C2를 사용하면서 거기다 의미를 담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7개의 과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2개 집어가. 그럼 나는 몇 가지 조합으로 집어갈 수 있는가? 그 7C2죠. 7명의 사람이 있는데 니네들끼리 서로 한 방씩 때려봐. 그러면 여기 펀치가 몇 번 오고, 이건 안 되겠구나. 펀치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다르군요. 악수가 좋겠어요. 악수. 서로 악수해. 그럼 몇 번의 악수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봐. 그럼 몇 번의 가위바위보가 이루어졌는가? 전부 다 어떠한 어구로 설명을 해도 그것이 7C2라는 숫자 하나로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를 이제 직선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니까 역시나 원 위에 찍는 것이 좋겠어요. 원 위에 찍는 것이 좋겠어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이 안에서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래야 돼요.
이건 미쳐요. 아까 직선하고 개념도 달라. 예. 상상도도 다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그 중에 3개 뽑으면 삼각형 나오잖아. 7, 3.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 3개가 찝히면, 점 3개가 찝히면 그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나는 삼각형을 만든다는 걸 상상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야, 그냥. 아까 악수처럼. 악수가 진짜 일어나나? 아니지. 악수는 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명을 뽑으면. 내가 2명을 뽑으면 악수는 했다라고 상상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그게 하나하나의 건이 다 삼각형이 된다. 서로 다른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건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하죠. 평행사 변형에서. 또 다 했습니다. 개념 설명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조합 내용 설명 끝나고 아까처럼 실제 문제풀이 가볼게요. 조합이 이런 때 사용된다.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 4명의 위원을 뽑으려 한다. 아까 승수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내주고 남자 6명, 여자 4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회장과 부회장을 뽑으려 한다라는 것과 위원 4명을 뽑으려고 한다는 다른 말이라는 거죠. 이들의 지위가 달라요. 지위가 다르다는 건 순서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간다. 근데 4명의 위원이라는 건 순서의 고려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번엔 성별을 구분해서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다. 그러면 6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남자 2명, 여자 2명. 근데 그것이 또는으로 되느냐, and로 되느냐, or로 연결되느냐, and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곱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지금은 남자 2명과 그리고 여자 2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2번 여자가 적어도 1명은, 이거 적어도 등장했죠? 예. 이거 100%는 아니에요. 100%. 100%라는 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100%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상황을 보시고 읽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자가 적어도 1명인 걸 세는 게 더 빠르냐? 아니면 남자만 위원인 것을 세는 게 더 빠르냐를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6명 중 3명 곱하기 4명 중 1명 더하기 6명 중 2명 곱하기 4명 중 2명 더하기 6명 중 1명 곱하기 4명 중 3명 더하기 4명 중 4명. 따지면 뭐 한 거게? 이게 여자가 적어도 1명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6C 제로 곱하기 4C 4입니다. 네, 왜냐면 남자 중 1명도 안 뽑히고 여자만 위원 4명,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3명, 여자 1명. 이러면 적어도 1명의 여자가 위원으로 포함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도 돼요. 이렇게 답을 내도 되는데 이거랑 같은 답이 뭐가 있냐면 10 콤비네이션 4 빼기 6 콤비네이션 4가 있죠.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남녀 합쳐 10명 중에 4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뽑는다고 하자.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알아서 성비가 생길 텐데 그 중에서 남자 6명 중 4명의 위원, 그러니까 남자만 4명 위원을 뽑히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1명의 여자가 포함된다는 뜻과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쉽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 적어도의 문제가 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남자 1명, 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하기 쉬워요. 6 콤비네이션 1 남자 중 한 명 뽑아놓고 4 콤비네이션 1 여자 중 한 명 뽑아놓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이제 이 뽑힌 남녀 한 명씩을 제외하면 남자 5명 여자 3명이니까 합계 8명이 남았지. 8명 중 나머지 위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하시면 바로 오답 처리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남자 중 한 명 뽑아놔. 여자 중 한 명 뽑아놔. 그럼 남녀 한 명이 확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8명 중에 남녀 구분 없이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요. 실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6 곱하기 4 곱하기 8, 7에 56, 28. 이건 얼마야? 28, 6, 4, 24. 8, 4, 32. 4, 2, 8. 8, 2, 16. 2는 4. 672. 이게 답이 672예요. 오답이라고 그랬죠. 실제 답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도 여사건으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답은 남녀 합쳐서 4명의 위원을 뽑는 전 방법의 수에서 남자에서만 4명의 위원이 나오고 여자에서만 4명의 위원이 나오는 이 또는의 경우를 이렇게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9, 8, 7, 4, 3, 2, 1, 4, 2, 8, 3, 210. 얘가 210에서 6시 4, 6시 2랑 같으니까 6, 5, 30, 15, 16, 16을 빼주면 194가지. 이게 정답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사실은. 예, 엄청난 차이. 실제로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웃긴 게 뭐냐면 10명 중 4명의 위원을 뽑는 총 방법의 수가 210까지예요. 예, 근데 남자 1명, 여자 1명을 꼭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라고 세해놨더니 672가지 전체 경우를 넘어간다는 얘기야.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내가 지금 이걸 일부러 계산해 준 이유는 이렇게 센 숫자가 훨씬 크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라는 걸 봐라. 거의 3배가 넘는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중복된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체 경우가 보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중복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6시1에는요. 여기 남자 6명이 있는데 남자 6명 중에 누구 하나 들어오는 모든 경우를 다 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시원이가 뽑혔다고 해보죠. 이 6시1가지에. 그리고 여학생은 이제 예람이가 뽑혔다고 해보죠. 그런 다음에 8시2 하면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승수가 들어가고 강호가 들어가고 수민이가 들어가고 진우가 들어갔어. 이렇게 2명인데? 강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총 뽑힌 조합은 뭐예요? 시원이, 예람이, 승수, 강호 이렇게 뽑힌 거죠. 그런데 이 6시1의 또 다른 경우에 여기에 승수가 있어요. 6시1이니까 6가지니까 그 6가지 중에 승수가 있다고, 승수가 뽑히는 경우가. 그리고 여학생에는 예람이가 그대로 뽑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나머지 8시2가지에 시원이와 강호가 뽑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8시2라는 경우의 수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4명. 시원이, 승수, 강호, 예람이. 시원이, 승수, 강호, 예람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복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 여학생 4명에서 그 4명 중 예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민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선택과 여기서 뽑는 선택이 똑같은 경우일 경우 다 겹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3배 넘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예. 이게 내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의 원론 강의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 그냥 숫자를 드립다 곱해될 경우에 이것의 실제 사례가 뭔지 상상을 안 해보면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숫자만 곱하니까 나는 내 상상에 의해 숫자를 곱하는데 내 상상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그런데 그런 중복되는 실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계기가 뭐냐면 수영도를 많이 해볼 때예요. 수영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내가 곱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수영도를 떠올리거든요. 수영도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잠깐만,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이거 똑같은 경우잖아. 이건 세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할 것. 그래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한 명 뽑아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뽑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남학생만 그리고 여학생만 뽑히는 경우를 빼는 여사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예제. 이건 이제 특정 인원이죠. 특정 인원은 우리가 센 대로 해도 돼요. 특수인이기 때문에 창희와 경도를 포함한 6명 중에 창희와 경도가 누군가 싶을 텐데 바이블 맨 앞 표지 보면 이것은 두 사람의 선생님이에요. 창희와 경도를 포함한 6명 중 3명을 뽑을 때 창희와 경도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 이런 거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창희, 경도는 그냥 뽑아서 넣어버리면 돼요. 그 집합에. 넣어버리면 자리가 몇 개 남았어요? 한 자리 남았죠. 사람은 몇 명 남았어요? 6명 중 2명 나갔으니까 4명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하고 끝이에요. 남은 자리 한 자리에만 넣어주면 된다. 창희와 경도 중 한 명만 뽑는 경우의 수는 이거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를 하되 창희가 들어온 케이스를 두고 나머지 두 자리에 4명 중 창희와 경도를 제외한 4명 중 2명을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요. 그러면 이게 창희를 포함하는 3명 뽑는 경우인데 이 창희를 경도로 바꾸면 되니까 그 경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되고요. 창희와 경도를 모두 뽑지 않는 경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창희, 경도를 빼서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고 4명 중 3명을 뽑아버리면 거긴 절대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특정인일 때는 그 아이를 빼고 아니면 따로 뽑아놓고 넣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택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건 이제 의미 확장. 얘는 안 쓸게요. 안 쓰고 그냥 바로 읽어만 보세요. 12개의 축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씩 경기를 치를 때 전체 경기 수를 구하라.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리그전이라는 거 금방 알겠죠. 그랬을 때 그 일어나는 총 경기 수. 각자의 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팀 입장은 나는 나랑 다른 팀이, 나 말고 다른 팀이 11팀이 있으니까 이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면 11번의 경기가 발생하고 이 한 팀당 3번씩 경기를 하면 33번의 경기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죠. 지금은 한국 축구협회 이름이 뭐냐?
FA냐? KFA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얘네들 경기해야 되는데 일정 어떻게 짜야 돼? 이렇게 되면 12개의 팀이 각각 3번씩 다른 팀과 경기를 이룬다고 할 때 총 경기 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 12 콤비네이션 2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 콤비네이션 2. 12팀 중에 2팀을 뽑아 경기를 시키는데 곱하기 3 이렇게 12 콤비네이션 2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 수가 나오죠. 경기는 2팀이 한 번의 경기를 하는 거니까요. 2번 어떤 모임에서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회원들끼리 1275회의 악수가 이루어졌을 때 참석한 회원은 몇 명인가? 라고 하면 역산이죠. 뭐 역산. 예, 역산할 때 참석한 회원 수가 n명 그리고 그 중에 2명을 뽑으면 악수가 반드시 일어나니까 이 결과가 1275라고 할 때 n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n-1 나누기 2가 저 콤비네이션의 계산이니까 이게 이렇게 일로 올라가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 올려가지고 2550까지를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그냥 인접한 두 수 대충 곱해보는 게 빨라요. 아시겠죠? 네, 그냥 대충 넣는 게 더 빠르다고. 이건 자연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 곱하기 9는 90 아니냐. 그러면 1200 근처로 나오려면 몇 곱하기 몇이 돼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네, 생각을 하시면 한 30 몇 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30 곱하기 30이 900이잖아. 그지? 40 곱하기 40이 1600이고 그럼 2000 아니구나. 2500대가 나오려면 50대에서 나오겠구나. 50 곱하기 50이.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를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 자체의 문항은 별로 어려운 문항이 아닌데 요게 이제 깔고 있는 복선이 있어요. 이 문제가 조합과 중복조합을 살짝 섞어놓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복조합은 언제 배우냐? 언제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인문계를 간 다음에 확통을 배울 때 그때 중복조합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그거 다 배우고 나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런 요령을 가지고 이렇게 중복조합을 활용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점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중복조합을 가르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복선은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 문제만 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A보다 B가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은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A와 B가 같고 그리고 C가 인 경우 또는 A와 B와 C가 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더하면 돼요. 그냥 5월이잖아요. 5월. 너희들 이 기호의 이름이 우리말로 풀었으면 크거나 같다잖아요. 크거나 같다. 이쪽으로 보면 이쪽 기준으로 보면 작거나 같다고. 그게 거나가 들어가니까 그걸 5월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네한테 6개의 숫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6개의 숫자 중에 그냥 두 수를 뽑으면 돼요. 이게. 왜냐? 6개의 숫자 중 두 수를 뽑잖아요. 그럼 그 뽑힌 2개의 수는 반드시 한 수가 작고 한 수가 큽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6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수인데 2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작은 수와 큰 수로 갈려요. 그러면 작은 수를 A와 B 자리에 똑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큰 수를 C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열의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바로 배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5월은 더하기로 처리하고요. 같은 이유에서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그 3개는 반드시 크기순이 생겨요. 3개를 뽑아.
1, 4, 5 뽑았어. 1, 4, 5 뽑았어. 그럼 1이 제일 작고 4가 중간이고 6이 나중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A, B, C 자리에 넣으면 된다고요.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배열할 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작은 수가 무조건 A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ABC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제가 15개, 얘가 20개 해서 35가지가 된다. 그냥 이 문제만 순수하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뭐 아까 비슷한 것들 이렇게 쭉 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다 했던 얘기고요. 요거 하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아까 도형의 개수 얘기할 때 평행사변형 개수는 제가 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세로 평행선이 6개, 가로 평행선이 5개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네들이 요렇게 조합을 한다든가 요렇게 조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을 따라서 잘 그으면 선을 따라서 잘 그어주면 이런 식의 평행사변형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이 몇 개냐? 라는 질문입니다. 몇 개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 내지는 잘 조합을 하면 요런 식도 만들어낼 수 있죠. 요렇게 만들어내면 또 평행사변형 1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잘 조합해서 평행사변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라는 질문인데 못 셉니다. 이거 다 어떻게 세요. 택도 없는 소리고 여기다 또 제한 조건 걸릴 수 있어요. 뭐 점 몇 개 찍어놓고 이 점을 꼭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건데 얘를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세로선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가로선 중에 2개를 선택하면 합계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로선 중에 2를 선택했다의 한 사례로 얘와 얘를 선택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선택에 대하여 가로선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이 OC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5, 4 선택하는 경우, 5, 3 선택하는 경우, 5, 2 선택하는 경우, 5, 1 선택하는 경우, 4, 3 선택하는 경우, 4, 2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로 4와 2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두 선과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요만한 평행사변형이 한 개 생겨요. 요렇게 개수를 세겠다는 거죠. 요렇게.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평행사변형 한 개와 대치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응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응.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이거 곱하기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마름모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야 됩니다. 요거는 가로 세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애. 그런 애를 마름모라고 하죠. 그럼 이런 애가 여기 몇 개 있는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세로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 5개.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5 곱하기 4요. 그럼 이게
한 칸에 1짜리 마름모를 다 센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두 칸짜리 마름모. 두 칸짜리 마름모를 세는데 요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가로 4개, 세로 3개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준다 그러면 4 곱하기 3이 되는데요. 그 다음번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시면 3개짜리 마름모의 이야기인데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 패턴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 곱하기 1까지. 이건 이제 넷이겠죠. 예. 그래서 이걸 거꾸로 써보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5까지 만들 수 있다.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틀로 도장을 찍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큰 틀, 하나 큰 틀, 더 하나 큰 틀, 더 하나 큰 틀.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면 가로가 몇 개든 세로가 몇 개든 셀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질문이 마름모이기도 하고요. 가로, 세로 수직선을 그어 놓으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야기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과 마름모 이야기도 되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이야기도 된다. 하나의 이 조합단원에 나오는 특이 유형 중 하나로 아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여기서 끝났네.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요. 내 느낌상 그러니까 조합에 해당하는 5만 가지 문제, 몇백 가지 유형을 다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요 정도의 소개를 하고 요 정도의 강의를 하면 조합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전달한 거냐라고 했을 때 20% 안쪽인 것 같습니다. 20%보다 작은 것 같아요. 나머지 80% 넘는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집을 통해서 익히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강의로 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달한다고 해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우의 수는 그런 파트예요. 자, 특강 5일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